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 금요일 날 지금 방학했죠. 예. 방학 첫 주 아닌가요? 첫 주 금요일이죠. 예, 첫 주 금요일에 비가 오는 첫 주 금요일에 이렇게 학교로 와주셔가지고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 국제개발협력센터라고 이제 코이카랑 외교부 산하의 우리나라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요. 코이카라고. 그 코이카랑 울산광역시랑 그다음에 울산대학교 3자가 협약을 맺어서 울산대 안에 설치가 된 공공기관이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의 주민서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은 저희가 울산 지역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홍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팀이나 신청을 해줘가지고, 제가 총 11팀 신청했거든요. 11팀이나 신청을 해줘가지고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는 팀은 4팀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개발도상국에 관한 것이건 아니면 프로젝트 기획에 관한 것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모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국제개발협력과고 ODA가 뭔지, 그 다음에 저희 공모전 개요, 그 다음에 멘토링,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기본 제안서, 제출법,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질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강의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 공모전 설명을 하는데 국제개발협력과 ODA를 왜 하냐 하면, 요 공모전 자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학생들 아이디어로 직접 프로젝트 제안서를 내는 공모전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지역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지역 학교가 연합해서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없어요. 서울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런 거를 오늘 울산대학교에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과연 지역에서 잘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꽤 학생들이 아이디어도 많고, 그 다음에 특정 학교, 이렇게 일부 학생들은 미리 저희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과 ODA가 어떤 건지 보면, 먼저 개발이라는 게 잠깐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개발, 디벨롭먼트. 국제개발이라고 하면,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면 국제는 해외일 거고, 그 다음에 개발이 있을 거고, 협력은 같이 일하는 걸 텐데, 개발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스타벅스 쿠폰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5분한테 제가 제 사비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뭘까요? 슈퍼 쿠폰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나중에 이따 핸드폰 번호 보내주세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개발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개발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혹은 이제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정의해 놓은 거에 따르면, 여기에 someone이 누군가죠.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성장하거나, 그 다음에 바뀌거나,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 자체를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걸 인터벤션이라고 하거든요. 개입을 해서 프로젝트든 프로그램이든 예산 지원이든 어쨌든 뭔가를 개입을 해서 그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거를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개발에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개발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국제기구라던가 UN, NGO, 코이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아프리카 애들, 난민들,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딱 2개만 다뤄요. 국제개발협력은 불평등하고 빈곤. 근데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빈곤이라고 하면은 밥을 못 먹고 옷이 없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빈곤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이 학생이 저한테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 이 학생이 저한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센터장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 들어줘. 그것도 빈곤한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되지 못한 상태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계속 태풍이 불어.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것도 빈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 상태를 빈곤이라고 하고, 여기에 빈곤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절대 빈곤, 차상위 빈곤,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근데 절대 빈곤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얼마 이하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우리 어차피 모르니까 찍어도 괜찮습니다. 얼마일까요? 응? 얼마? 2달러. 2달러. 나중에 핸드폰 번호 주세요. 2달러보다 살짝 작아요. 1.9달러. 1.9달러, 하루에 1.9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1.9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2,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500원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2,500원 이하로 하루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10%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차상위 빈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 빈곤은 뭘까요?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랑 상관없이 제가 차가 모닝이에요. 이 친구가 차가 페라리야. 그래서 나는 뭐 차를 가지고 있지만 저 페라리 가지고 있는 부럽고 나는 왜 페라리를 못 사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상대적인 빈곤인 거예요. 근데 이 절대 빈곤층은 어디에 많을까요? 전 세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 빈곤층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남반구일 수도 있고 주로 개발도상국에 많이 있겠죠. 상대적 빈곤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절대 빈곤층이 많을까요? 상대적 빈곤층이 많을까요? 상대적 빈곤층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 개발도상국에 비교해서. 근데 절대 빈곤층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라서 문제가 되는데 상대적 빈곤은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뭐가 문제가 되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 남구는 모두 다 페라리를 몰고 다녀요. 근데 동구, 중구, 동구, 중구는 전부 다 차가 없거나 걸어 다녀야 돼. 그러면 근데 시장 선거를 했는데 뽑힌 시장이 계속 남구에만 집중을 하게 되겠죠. 여기 목소리가 더 크니까. 여기가 더 부잣집 사람들이고 여기가 더 그 선거 자금이나 이런 거 대주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구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뭔가 사회적 불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층이 많은 데는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사회가 전복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빈곤의 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빈곤의 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불평등일 텐데, 불평등은 뭐냐면 차별이 있어서 고르지 못한 상태를 불평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제가 40대예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예요. 불평등합니까? 왜 안 불평등해요? 이거는 주어진 그냥 조건이잖아요. 그죠? 자, 저는 여자예요. 이 친구는 남자죠. 불평등합니까? 안 불평등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여자, 이 공모가 딱 떴어요. 근데 거기에 남자만 지원 가능. 불평등한가요? 평등한가요? 불평등해요? 평등해요? 불평등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유엔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서울 학생만 지원 가능. 비수도권 학생들은 지원하지 마세요. 이거는 불평등한가요? 평등한가요? 불평등하죠. 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딱 더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력이라던가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의 기회가 박탈당해. 이거는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불평등을 줄이거나 빈곤을 줄이거나 둘 다 줄이는 걸 하는 거를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평등이 이만큼 있는 나라가 있고 이만큼 나라가 있는 나라가 있고 하겠죠. 빈곤이 이만큼 있는 나라가 있고 이만큼 있는 나라가 있겠죠. 근데 이 격차를 뭐라고 하냐면 개발 격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격차를 개발 격차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개발 격차는 일반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보건에서도 나올 수 있고 교육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정부 인프라에서도 나올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11개의 기본 접종은 6개월 안에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걸 안 맞으면 부모가 나중에 구속이 됩니다. 근데 우간다 애들은 그런 기본 예방 접종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6개월 안에 한 30%가 죽어. 그거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죠. 보건 상황에 의해서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데, 이 국제개발협력에 누가 국제개발을 잘한다라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될까요? 일본이 국제개발협력을 잘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을 못해.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사실 프로젝트만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측정을 해요. 일본이 국제개발협력에 1년에 16조 정도를 써요. 그러면 너네는 국제개발협력을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다.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에 올해 5조를 쓰거든요. 올해 5조를 쓰면은 너네는 상대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제개발협력에 쓰는 돈을 개발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개발재원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적개발원조, 기타 공적자금, 민간자금 흐름, 민간증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고, 지금 국제개발원조는 양자원조, 다자원조로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제안서가 공적개발원조의 양자원조를 만드는 사업의 제안서예요. 우리 정부가 쓰는 제안서입니다. 우리 정부가 쓰는 제안서고,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제안서는 사실은 정부가 내는 제안서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업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업계에 나중에 취업을 한다, 취업은 한다, 아니면은 우리 업계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5급 전문가라고 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을 5급 전문가들이 그 제안서 초안을 다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 공모전에 공모전에 내야 되는 서류를 저희가 지금 그 서류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저희가 정부에서 내는 서류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ODA가 어떤 거냐고 하면, 기타 공적자금, 민간자금을 민간증여는 사실 여러분들이 볼 일이 많이 없어요. 국제개발 협력을 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그 공적개발원조 같은 경우는 양자원조랑 다자원조로 나눠지는데, 양자원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느낌 딱 단어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둘이서 하는 거. 자, 이 친구가 만약에 가난해요. 이 친구가 가난한데 내가 돈을 가지고 이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한번 이거를 운영해봐 라고 하면 양자원조예요. 그럼 다자원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 명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가 직접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시켜.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이 돈 가지고 쟤를 도와 라고 하면은 다자원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자원조인데, 양자원조는 2가지로 나눠져요. 무상과 유상. 무상은 뭘까요? 그냥 주는 거. 유상은 빌려주는 거. 그래서 무상은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가난을, 빈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1억을 줄 거야. 근데 이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면 무상원조예요. 근데 이거를 네가 갚기는 갚아야 돼 나한테 라고 하면 유상원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야 되는 제안서는 양자원조에 무상원조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고 돈을 그냥 공짜로 그랜트로 주는 거, 이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ODA 사업 중에 양자원조, 그 다음에 무상원조, 이렇게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DA의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울산 대학교 학생들이 쓰는 거라서 이거랑은 살짝 다르지만, ODA는 중앙정부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제금이어야 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직진을 위한 거여야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제가 이런 강의 나가면 항상 하는 퀴즈인데, 삼성전자가 카메룬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요. ODA입니까? 왜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공적기관이 아니니까. 자, 울산광역시가 캄보디아에다가 카지노를 만들어요. ODA입니까? 왜 아니에요?
상업적 시설이니까 복지 증진을 위한 게 아니니까 카지노로 인해서 그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지. 전 세계의 모든 도박꾼이 다 모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지노, 그다음에 전쟁 사업, 군사 사업 이런 것들은 개발 협력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제안서가 상업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주류 회사나 담배 회사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거여야 합니다. 복지 증진이나. 자, 그리고 양어적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어려워요. 양어적 성격.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깎아주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베트남 대표예요. 이 친구가 우즈베키스탄 대표고 이 친구가 시에라리온 대표예요. 이 셋이 상황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베트남은 상위 중소득국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하위 중소득국이에요. 시에라리온은 최빈국이고. 근데 우리 정부가 1억씩을 빌려줘요. 그리고 너네 다 똑같이 너네 똑같이 다 100원씩 갚아. 그러면은 불공평하죠. 베트남은 쉽게 갚을 수 있는데 시에라리온은 못 갚을 거니까. 그래서 OECD가 어떻게 해놨냐면 개발도상국한테 가장 좋은 유리한 환율로 해줘. 그래서 베트남은 10% 깎아줘. 서 받아 니네가 유상원조를 할 때. 유상원조든 무상원조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한테는 15% 깎아줘. 그리고 시에라리온은 45% 깎아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원을 베트남에 빌려줬어요. 우리가 베트남한테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90원. 자, 우리가 시에라리온한테 100원 빌려줬어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5원. 550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도상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라고 하는 게 양어적 성격입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애누리 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ODA 그거고, ODA 지원 목적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1년에 ODA 내는 돈이 87,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4인 가족이면은 1년에 한 4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는 세금에 1년에 내는 세금의 40만 원 정도를 ODA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ODA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피 같은 돈을 지금 내 피 같은 세금에 4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는 왜 이거를 하느냐라고 보면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 외교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이 있고 국대 연대도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진짜로 얘가 불쌍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돕겨 살아야지. 근데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정치 외교적인 측면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 옆에 도시에 가장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부산 엑스포 유치장을 투표한다고 칩시다. 시에라리온도 한 표고 베트남도 한 표고 미국도 한 표예요. 미국을 설득하는 게 쉬울까요? 시에라리온 설득하는 게 쉬울까요? 어차피 표를 과반 이상 모아야 되면 개발도상국을 설득하는 게 쉬울 거예요. 미국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개발도상국 설득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ODA를 주고 우리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너네 우리 찍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2025년 오사카 지금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됐어요. 일본이 그 오사카 박람회 유치한다고 ODA를 그 해에만 20조를 씁니다. 그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의 그거죠. 경제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거는 이명박 정권 때 굉장히 지금도 자주 하지만 자주 했던 건데 우즈베키스탄에 텅스텐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텅스텐이 있는데 우즈벡은 사실 우리한테 팔 마음이 없어, 텅스텐을. 근데 우리가 ODA를 한 10조 주고 텅스텐 우리한테만 팔아.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거야. 우리 기업들 현대차 들어갈 거야. 현대차 들어가는데 행정 그거 전부 다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텅스텐 우리한테 팔아. 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의 ODA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 측면의 ODA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ODA 성격이 좀 바뀌는 거여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쓰기 때문에 아주 100% 인도적인 측면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개발에서 누가 하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ODA 지금 그 프로젝트 제안서를 짜실 때 어느 측면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지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짜면 아무래도 프로젝트 짜기가 조금 쉽죠. 예. 자, 국제개발 쪽에 아무리 복잡해도 딱 셋밖에 없어요.
돈을 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셋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제안서는 지금 도너 쪽일까요? 아니면 돈을 전달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돈을 받는 쪽일까요? 돈을 전달하는 쪽의 제안서예요. 그래서 이 제안서는 아까 우리 정부 제안서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안서가 나중에 이 제안서가 괜찮으면 이거를 학교들이 각자 발전을 시켜서 우리 정부에 제출을 할 겁니다. 우리 정부에 제출할 거고 우리 정부랑 수원국 정부가 오케이를 하면은 그게 프로젝트로 심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전달하는 쪽에 제안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원국에 잘 알고 우리 정부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득도 해야 하죠. 그죠? 자, 국제개발에서는 목표가 있어요. 국제 목표가. 국제개발에서는 모든 국제개발 사업들은 국제 목표가 있고 이 국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ODA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SDG라고 얘기를 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총 17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빈곤 퇴치, 기아 퇴치,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그 양성평등, 그 다음에 물, 에너지, 그 다음에 경제성장, 산업성장, 그 다음에 불평등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소비, 그 다음에 기후변화. 내가 뭘 건들고 있나?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그 다음에 해양생물 보호, 그 다음에 육지생물 보호, 평화, 파트너십. 이렇게 17개가 있어요. 이렇게 17개가 있고 그 모든 국제개발 사업은 이 17개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나 혹은 2개에 해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여기에 맞춰가지고는 제안서를 써야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SDG 4번에 뭐 교육에 연관이 돼 있다던가 우리 프로젝트는 SDG 뭐 13번에 기후변화랑 연관이 돼 있다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을 수 있죠. 자, 우리 공모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공모 주제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자유 주제예요. 그래서 빈곤, 불평등, 인권, 교육, 노동, 기술, 전쟁, 난민, 환경, 기후변화 뭐든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주제면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지금 모여 있지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울산에 있는 4개 대학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자, 2가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본 제안서, 문서로 된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상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심사는 영상, 기본 제안서도 심사를 하겠지만 영상을 더 많이 심사를 할 거예요. 영상은 더 심사를 많이 할 건데 영상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그 세대가 글을 쓰는 것보다 영상을 만드는 걸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거를 그 개발도상국에 같이 알리는 것도 영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은 최근에 영상으로 많이 하는 추세라서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사실 영상이 굉장히 노가다가 들어가죠. 노가다가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딱 핵심을 뽑아가지고 영상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살짝 결이 다르지만 작년에 우리 센터도 같이 이제 아시아 대표 파트너로 들어가서 UN 인권위원회, UN 고등인권판무관 사무실이랑 저희가 식수위생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전 세계 신수위생 공모전 했었고 그때 울산대 학생이 한 명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글로벌 5등을 했습니다. 글로벌 5등을 했는데 이제 5등을 해서 상은 받지는 못했지만 1등을 했던 친구가 아시아 친구가 있었어요. 태국 학생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영상을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의 영상이거든요. 이런 식의 영상이라서 저희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Southeast Asia, a regional hotspot for climate hazards.
Here in this region, we experience some of the worst effects to climate change, especially in my home country, Thailand. Throughout these past few years, we've experienced a lot of unpredictable and inconsistent weather, ranging from severe flooding, heavy rainfall, and droughts. And the impact is most heavily placed on those indigenous groups in northern Thailand who experience water scarcity and droughts in almost every single community. In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Lisu, Akha, and Hmong, their human rights are being infringed upon. And this comes from the lack of access to clean water, leading to two human rights being taken away, which are water security and food and nutritional security. Firstly, water security. They find water from natural sources. This includes mountain springs, groundwater wells, and nearby lakes and rivers. This means that during certain times of the year, especially in the dry season, they suffer from lack of clean water, especially to be used for drinking, bathing, household uses, and irrigation. Additionally, access to water within these communities is not equitable because there are underlying power dynamics that allow village heads and committees to have more water since they're the ones who distribute the water. The burden of water insecurity then falls to women, who are responsible for sourcing water for household consumption. Girls, who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ir mothers in collecting water, have to carry these water containers for a long time and often have to find and travel even further to find alternative water sources. Secondly, in terms of food and nutritional security, lack of water leads to reduced yield for rice and vegetables, which leads to families having to replace their nutritious foods for more affordable but less nutritious diets. Additionally, they have to worry about waterborne diseases due to water contamination by pesticide runoff in farms.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ater has become a resource that is used for more than household consumption, leading to less quality and quantity. Therefore, the focus of solving issues of water scarcity and sanitation have been focused in urban areas. But we have forgotten those who have taken care of our lands and natural resources, those who bear the most consequences to our actions, those who are already the vulnerable groups. So must their rights be taken away? As individuals, I urge us to do our part in ensuring that everyone, no matter their age, gender, or ethnicity, has access to clean water. Because water is what gives us life, it gives us hope, and it lies within our spirit. 이 친구가 지금 1등을 하고 1등을 한 친구한테는 1년 동안 그 UN 청년특보 자격을 줬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UN에서. 활동을 한다기보다 일을 하고 있죠. 1년 동안.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미 다 들었지만 그 태국 북부 지역에는 태국 북부 지역에 소수민족이 사는 곳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 물을 떠다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을 떠오는 것이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의 업무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하루 종일 물 뜨느라 시간을 다 보내야 하고 그 사이에 굉장히 범죄에 취약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는 굉장히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어서 물이 넘쳐나고 있고 물이 대신 오염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물 때문에 이슈가 생기고 있어서 내가 지금 우리 청년 대표로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주장 그 비디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비디오니까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프로젝트 그 정상을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예시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예시랑 유사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제안서 제출하는 거는 7월 14일까지고, 그 다음에 공모전 사전 심사를 하고 발표를 해서 이제 수상팀은 대학별로 이제 각 4개 학교가 지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한 팀씩 뽑을 거예요. 학교별로 한 팀씩 뽑을 거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마다 부상이 조금씩 달라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선발이 되고 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가 낸 아이디어를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에 내가 방글라데시에 뭐 폐수 처리하는 공모전 그 주제로 내가 입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 학교 이제 그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1등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울산대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울산대학교가 그 학생들을 일주일 정도 방글라데시로 그 폐수 처리하는 데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을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들이 쓴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을 할 겁니다. 그게 부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각 4개 학교들이랑 같이 이제 그 4개 학교들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팀별로 멘토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팀별로 멘토링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국제개발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의 제안서를 조금 물어보고 좀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학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일정을 같이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 일정을 우리가 잡으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다시 이제 울산대학교랑 각 학교에서 다시 아마 조사를 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랑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지원을 뭐 환경 건강 그다음에 뭐 빈곤 건강 뭐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적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키워드로 이 주제를 하나를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환경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에서 뭐 어떤 거 뭐 폐수 처리일 수도 있고 폐기물 관리일 수도 있고 뭐 공정 관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보건에서도 아동 보건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감염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멘토링 일정을 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서면 제안서 1차로 서면 제안서 평가를 30%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문제 해결 아이디어라는 주제에 적합한가?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서면 평가를 할 거고 그다음에 대면 평가로는 2차 영상물 내용 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와서 발표를 하셔야 돼요. 영상물을 가지고. 자, 영상물 상영이나 제작 의도에 대해서 팀당 10분 내외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영상물 재생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이에요. 그리고 영상물은 웬만하면 5분을 안 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영상물이 너무 길어지면 저보다 영상물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영상물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평가 이렇게 해서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시상을 하게 될 겁니다. 시상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 가장 크리티컬한 심사 기준이 있어요. 가장 크리티컬한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게 지금 울산에 있는 학교 4개에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공모전하고 지역에서 하는 공모전이 서울이나 전국에서 하는 공모전하고 분명히 다른 색깔을 입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색깔을 입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제안서가 굉장히 괜찮은 제안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울산시에 정부에다 제출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냐면 울산이 개발을 해오면서 그 과정 동안에 얻었던 요소들을 제안서에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 울산이 1950년대에는 그냥 고래나 잡던 어촌마을이었죠. 인구가 5만인. 근데 1960년대부터 갑자기 공단들이 쫙 들어서면서 외지인들이 100만 명이 들어와서 지금 인구가 120만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울산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갑자기 5만에 맞춰져 있던 보건소들이 굉장히 모자랐을 것이고 갑자기 보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갑자기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산단 때문에 환경은 막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오기까지 울산이 50년 정도 걸린 거예요. 50년 정도 걸린 건데 울산이 발전을 해오면서 한국전쟁이 막 끝난 울산에서 아무것도 없고 폭격에 시달리고 있었던 울산이 전쟁 딱 끝나고 산단이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산단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40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울산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안서를. 그리고 울산이 이때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거에 초점을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울산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에 맞춰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울산이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울산은 지금 여기 울산이 고향인 울산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누구죠? 대부분인가요?
대부분이 아니네요. 반 정도네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울산은 비만 오면은 태화강에 물고기가 10만 마리가 떠오르던 강이었어요. 태화강이. 그래서 태화강 근처에 사람이 살 수 없었어요. 냄새가 너무 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계속 오고, 생선이 이렇게 비만 오면 생선이 떠올라서 죽고, 비가 그치면은 햇빛이 비치면 걔가 썩어. 그래서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는 태화강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린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은 7수 물이고, 그다음 철새 도래지죠. 그렇게 하기까지 울산이 어떤 거를 했냐면, 옆에 지하수를 끌어다가 그 안에다가 넣어서 물을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태화강으로 들어가는 모든 산단의 구멍을 다 막았어요. 모든 산단의 구멍을 다 막고, 밑에 그 강 바닥을 더 많이 파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한 10년, 20년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환경 복원을 했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점이죠. 근데 울산이 실패를 했던 경험도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이 생각보다 잘 돼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인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병원 있나요? 대학병원? 하나 있죠. 공공의료원 있나요? 없죠. 울산에 공공의료원 없어요. 울산에 산부인과가 몇 개인지 아세요? 산부인과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울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고 소아과도 적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배우자가 굉장히 어려운 임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이나 대구로 가야 돼요. 여기에 없으니까. 그리고 오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그게 사실은 도시가 발전을 해오면서 적당히 그걸 맞추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것들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그게 울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안서가 누군가한테 야 우리가 이런 게 좋으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는 전혀 생뚱맞은 것들이 아니라 야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런 실패가 있었고 이거를 니네가 지금 우리 실패라는 거랑 비슷한 게 겪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B라는 방법으로 했을 건데 이 방법으로 니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서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실패가 있었는데 A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B라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좋아. 근데 니네가 우리랑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강점을 니네가 한번 같이 써보자. 이렇게 제안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산이 어떤 개발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는 경험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제안서가 베이스, 울산의 발전 강점이라던가 실패가 여러분들 제안서의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심사에. 그리고 저희가 1등 이제 4팀을 뽑을 건데 이게 학교별로 하나씩일 거예요. 학교별로 하나씩인데 학교별로 하나씩이고 1등은 국제개발협력 학회장상이고 그 다음에 2등은 저희 센터상, 3등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4등은 글로벌 마케터 양성협회장상 이렇게 외부상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참가팀은 저희가 참가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협력국 파견비를 대학에서 각 지원을 할 거고 만약에 파견이 된다고 하면은 8월 중에 파견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그 멘토링은 저희가 지금 멘토링 계획을 이제 여러분들 키워드를 받아서 짤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 기간 중에 3, 4회 정도 멘토링을 실사를 할 거고 공모 분야에 맞는 멘토를 저희가 선정해서 붙여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질문이 없나요? 없어요. 저희가 멘토링은 주로 주제랑 내용에 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그 멘토 영상을 보여주면은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에 관한 거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계은행의 Environmental Specialist를 데리고 와서 저희가 멘토링을 시킬 겁니다. 주제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멘토링은 학교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또 질문? 주제가 얼추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안 나와 있는가요? 음, 음, 음. 아, 그러면은 저희가 학교랑 협의를 해서 학교가 지금 따로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공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안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의 발전 강점 분야를 찾고, 그 다음에 발전 강점 분야를 찾거나 아니면 울산 실패를 찾거나, 그래 어쨌든 울산의 발전 교훈 중에 하나를 찾아야겠죠. 찾고, 그 다음에 이 상황과 비슷한 나라를 찾아야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울산에 여러분들이 태화강의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약에 주제를 한다. 근데 강이 없는 나라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 나라랑 지역을 한 군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유형을 정해야 돼요. 사업 유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줄 수 있는 사업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뭐냐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질 개선을 한다. 그럼 수질 개선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는다. 실제로 수질 개선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본다.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프로젝트고, 두 번째는 컨설팅. 개발 컨설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거기서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를 세우거나 이런 건 다 빠지고, 가서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짜거나 아니면은 컨설팅만 해주는, 수질 개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컨설팅만 해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캠페인인데,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 수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수질 개선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캠페인을 한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이거나 캠페인이거나 인식 개선이거나. 인식 개선이 캠페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챌린지 같은 거를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대학의 친구들이랑 같이 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디어가. 자, 그 다음에 울산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 제안서 자체가 우리 정부를 설득하는 제안서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 우리한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제안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를 설득하는 제안서로 쓰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뭐 현지 사정이나 정책 발전이나 이런 거를 쭉 써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자세한 거는 제안서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지금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저희가 나눠줄 거예요. 배포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에 사업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캠페인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다고 칩시다. 1년짜리 프로젝트일 수도 있지만, 얘가 생각했을 때 2년짜리 프로젝트일 수도 있죠. 3년짜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기간과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는 걸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국가인지를 적어요.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아니면은 뭐 모잠비크, 막 이렇게 대상 국가를 적고 여기에 이제 사업 제안서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는 뭐를 적는 거냐면, 여러분들 팀 정보를 적는데, 이름, 소속, 이메일, 이거를 각 팀원을 다 적어주세요. 4명이면 4개를 다 적고, 2명이면 2명을 다 적고, 이렇게 해서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제목을 적고, 사업 제목의 국어, 그 다음에 사업 제목의 영문명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에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적고, 사업 내용에다가 이 4개를 써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업 목적. 이 사업 목적은 우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있어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우리나라에 있고, 여기 3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그 다음에 사업 개요.
이게 사업이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기획이 된 사업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고자 하는 활동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사업 개요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왜 발굴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현지에서. 그다음에 만약에 1차 연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단연도로 한다고 하면은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베트남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고 베트남의 뭐 카노아성,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의 뭐 서자바주, 그 다음에 뭐 방글라데시의 방글라데시의 다카 뭐 이런 식으로 그 도시명까지 적어줘야 돼요. 도시명까지 적어서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 분야는 그 필드가 이렇게 12개가 있거든요. 교육, 보건, 농림, 수산, 공공행정, 교통, 에너지, 산업, 환경보호, 통신, 수자와 위생, 인도적 지원, 기타 이렇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보다 훨씬 간단하겠죠. 여러분들 예산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식 개선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이랑 연수, 행정비는 없겠죠. 행정비는 없을 거고 전문가 파견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 컨퍼런스를 하는 돈만 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제 내가 직접 가서 할 건 아니지만 이거를 만약에 울산시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에 센터 사정도 있어야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건축비랑 이런 게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연계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odakorea.go.kr에 들어가면 CPS라고 검색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ODA 사업을 할 때 어떤 분야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다라고 하면은 환경보호 사업을 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돈을 줄 때 환경보호 사업에만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배협력 전략이라는 거를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은 문서들이 나올 겁니다. 각 나라별로 문서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가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SDG 했었죠. SDG가 총 17개 목표에 169개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그 SDG에 어디에 내 프로젝트가 어디에 해당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활동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잘못 써져 있구나. 지금 성과가 여기로 가고 환출물이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글라데시의 폐수 처리에 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폐수 처리 장을 만드는 걸 만약에 프로젝트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활동으로 폐수 처리장 건립이 되겠죠. 활동이. 그러면 그 산출물은 뭐냐면 이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얻게 된 결과를 얘기해요. 이게 그 논리 모형이라고 모든 개발 사업이나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모두 다 전 세계 모두가 똑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폐수 처리장 건립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직접적인 결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적인 결과. 내가 폐수 처리장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은 뭐예요? 폐수 처리장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건립된 폐수 처리장이 살출물이에요. 근데 이 폐수 처리장이 한 2년 3년 계속 운영이 돼. 그러면 나오는 성과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질이 개선됨이 성과겠죠. 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아까 그 태국 북부 지역에 식수위생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수민족들한테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을 어떻게 길어와야 안전하게 길어올 수 있는지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럼 활동이 교육이겠죠. 안전한 물을 길어오기 위한 교육.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직접적인 산출물은 뭐예요? 교육받은 사람이 직접적인 산출물이겠죠. 그죠? 근데 그 교육을 계속 받아. 한 2, 3년 계속 받으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물을 길어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적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멘토링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쓰고 여기에 간단하게 표에 간단하게 쓰고 여기에 어떤 거를 쓰는 거냐면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여기에
상황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아까 발굴 배경 쓰라고 했죠, 앞에. 거기에 간단하게 쓴 그 발굴 배경을 여기다가 더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굴하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왜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데에서 우리가 그 인터벤션을 하나 딱 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런 부분 좋아질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 분석을.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누군가.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육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태국의 교육 프로젝트를 한다. 태국 국민 전체가 대상자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기간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태국의 파타야에 있는 초등학교 3개만 대상으로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3개를 왜 정했는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수혜자가 누군지 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게 누구인가를 다른 스테이크홀더에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딱 쓰면은 기본 제안서가 완성이 되고, 저희가 이게 30%, 이게 어렵죠. 딱 들었을 때도 지금 어렵죠. 그래서 이게 30%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영상이 심사가 70%,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공모전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은 한 10분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되게 쉬울게 지금 듣고 멘붕 질문 있을까요? 나 들어보니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 들어보니 난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중점 협력국이라고 치면, ODA 중점 협력국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의 80%를 쓰는 중점 협력 국가가 27개가 나와요. 거기를 위주로 하면 정책 부합성 쓰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집중하는 나라니까. 그럼 이게 정부에다가 내는 보고서고 여러분들이 정부를 설득하는 제안서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죠. 근데 설사 그 27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츄에이션 애널리스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잘 쓰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점 협력국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질문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상 신청을 했지만 설명회를 들으니 후회가 돼서 난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팀이 정한 주제가 여기인데 여기랑 비슷한 게 어디가 나라가 있나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 멘토링에 들어가긴 할 텐데 아마 모든 팀을 지금 다 멘토링을 하는 건 아닐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아마 심사 당일날 볼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물어봐도 됩니다. 혹시 여기 울산대 학생들 있나요? 울산대, 춘해보건대. 춘해보건대 필리핀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필리핀? 여기 춘해보건대 팀이에요? 아, 춘해보건대가 그 대학의 증진 사업으로 필리핀 지금 봉사활동 가 있지 않나요? 아, 오케이. 자, 유니스트는 오늘 못 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과학대. 한 팀만 해외로 갔구나. 아, 오케이. 자, 그 여러분들 학교에 지금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그 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다가, 제가 특정 멘토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센터로 언제든지 문의를 해서 찾아오거나 언제든지 문의를 하면은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한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혹시 주제를 지금 미리 생각해 놓은 팀이 있나요? (7월 14일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혹시 나라는 좀 정해놨다. 아니면 주제는 좀 정해놨다. 오케이. 어디를 생각을 하고 있죠? 아크라에. 주제는 아직 강 살리기.
오케이. 왜 가나를 했나요? 그 제안서 페이지 좀 열어볼래? 왜 가나를 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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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말한 그거는 어디다가 적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적으면 되죠. 아크라 가나의 아크라에다가 할 거고 밑으로 내려봐봐.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 부분에 내가 지금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 부분에 여기다가 그 이유를 적는 거예요. 소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옷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게 왜 뜯어 먹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야겠죠. 그리고 그게 울산의 어떤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지도 같이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이에요. 여기가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산이 도농 복합지역인데 그럼 울산에도 울산 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울산 소들이 막 아무렇게나 있었겠죠. 산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딱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잘 됐었던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실패했었던 케이스라던가 그리고 울주군에 가면은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나에다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축산을 하면은 걔네가 밖에 나와서 옷을 뜯어먹지는 않겠죠. 아니면은 울산이 폐기물 처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울산은 그러면 똑같이 옷을 버리는 거 똑같은데 그럼 울산에 버려지는 옷들은 어디로 가는가를 파서 이 시스템을 거기다가 넣으면은 가나의 아크라의 옷들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걔가 밖에 있지 않겠죠. 그럼 소들은 밖에 나와 있어도 되지만 옷은 어딘가로 가 있겠죠. 그래서 초점을 소애한테 맞춰도 되고 초점을 폐기물에 맞춰도 돼요. 그죠? 더 질문 있나요 혹시? 혹시 주제나 아직 저 친구 주제나 나라가 나와 있으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방향을 이렇게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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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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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다가 생각하고 있어요? 인도 챗나이. 응. 응. 인도는 중짜 협력국이에요. 인도는 중짜 협력국이에요. 예. 아, 인도는 중짜 협력국이에요. 예. 그리고 중짜 협력국이 아니어도 인도는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니어도 아닌 이유를 왜 아니지만 왜 중요한지 이유를 적으면 돼요. 폐기물, 인도의 폐기물이면 할 일이 많겠네요. 인도는 폐기물밖에 없으니까. 자,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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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제가 코이카 활동을 했어가지고 거기 코이카 봉사단 1년 동안 갔다 와가지고. 예. 전 드림 봉사단이라고 고등학생 때 갔다 왔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협력했던 그 기관에 가가지고 좀 그 기관이랑 좀 이야기해서 좀 이쪽 교육 분야로 조금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가 본인이 드림봉사 주시는 거 알고 있나요? 아 그래? 학교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교육이잖아요. 스리랑카의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하면은 일단 나라도 있고 지역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거를 보건소 단위에서 할 건지 학교 단위에서 할 건지 한다 그러면은 커리큘럼을 짜거나 이렇게 돼야겠죠 아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정식 커리큘럼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특별 과정으로 만들 건지 방과후 교육으로 만들 건지 이렇게 한번 하나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학생들만 데리고 할 건지 아니면은 지역사회에 퍼뜨리게 될 건지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봐봐. 올려봐봐. 지금 지역은 이미 나왔고 스리랑카, 그 다음에
마탈레 지역의 학교도 나왔죠 이미. 그 학교에다가 이걸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내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다는 게 가장 솔직한 이유죠. 가장 솔직한 이유인데 누군가한테 돈을 따야 되잖아요 지금. 이건 돈을 따는 제안서잖아요. 누군가한테 돈을 딴다고 했을 때는 제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 하고 싶어요는 안 되고 거기 지역의 보건 상황을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뭐 응급처치가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CPR이죠. CPR을 제대로 못해서 사망하는 율이 90%에 달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CPR을 하면 몇 % 이상이 사는데 그게 스리랑카는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런 것만 있어도 사망률을 몇 %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통계적인 자료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CPR이라고 했을 때에는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저도 이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소방서에 가서 알았는데 옛날에는 성인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CPR하고 인공호흡하고 CPR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요새는 성인은 인공호흡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CPR만 해서 어쨌든 심장하고 뇌를 살리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리랑카가 여전히 그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거 교육을 스리랑카에 맞게 조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무슬림 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도 얘가 여자면 남자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가? 그럼 그런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넣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런 커리큘럼 짜는 게 우리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학교랑 우리가 CPR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대학생 컨퍼런스를 열겠다. 그래서 다 같이 뭐 CPR하는 챌린지를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도 괜찮고 나중에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깃발을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한 100억짜리를 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데? 가나 아크라도 좋고 그 다음에 인도 폐기물은 일이 진짜 많을 것인데 그 첸나이 같은 경우는 첸나이에 딱 들어가면은 공항에서부터 첸나이 시내까지 오른쪽은 전부 다 현대차고 왼쪽은 전부 다 삼성가전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산업단지이면서 울산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산업단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울산이랑 비슷하진 않지. 울산에서 공원 다 빼고 나무 다 빼고 바다 빼고 강 빼면 딱 첸나이예요. 그래서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들이 전부 다 생산지 노동자들이잖아요. 낮 시간엔 그래서 거리에 애들밖에 없어. 애들 학교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근데 부모는 공장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들이 유치원 같은 거를 잘 안 세우거든요. 사내 유치원 이런 거를 잘 안 세우니까 애들이 거리에 혼자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거리에 혼자에.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첸나이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를 인도 정부가 오케이 하는 조건이 삼성전자가 사내 유치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내 유치원 먼저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상황적인 설명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정말 실현 가능하냐? 노. 여러분들 프로젝트 구성 요소가 엄청나게 잘 짜졌냐? 노. 여러분들이 상황을 얼마나 잘 리서치를 했고 이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논리 있게 잘 짰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어떤 거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 저희가 심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 업계에 16년째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프로젝트 짜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보면 그거는 불평등하죠. 불공정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저는 항상 이 업무를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얼마나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조사를 잘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전문가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될 수 있겠는데 그 제안서 안에서는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뭘로 하지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 혹시 학교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시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이제 주제하고 국가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폼으로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중에 저희 뭐 멘토링 일정하고 이런 것들 짜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 네. 코이카.go.kr에 들어가면 지식 서비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원조 사업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는 모든 프로젝트당 1억씩을 들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ODA 통계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다른 기관이 하는 프로젝트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조금 자료를 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나에 대한 그 폐기물에 관한 부분이면은 이 친구는 뭐 UN Environment 가나 오피스에 들어가면은 자료가 많이 있겠죠. 월드뱅크 가나 이렇게 들어가면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도 폐기물이면은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스리랑카 WHO 아니면은 스리랑카의 유니세프, 뭐 스리랑카의 뭐 유네스코 이런 교육 사업이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은 걔네가 밥 먹고 하는 게 보고서 내는 거거든요. 밥 먹고 하는 게 보고서 내는 거라 거기에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문헌 조사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그 혹시 자료를 찾다가 못 찾는 부분이 있어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어디서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